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제목 사랑을 훔친 도둑에서 은조가 임재희의 아내가 되지만 태자가 도와 홍가와 인가 사이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은조를 그 고통스럽고 낡은 결혼에서 해방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사영의 장남은 여전히 은조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은조를 임재희의 아내로 강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예로 삼아 결혼시키고 그녀를 인질로 삼아 홍민죽이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임사희는 자신의 형과 아버지의 나쁜 본성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임사희도 은조에게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조가 이열태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이 기회를 이용해 태자에게 복수하고 당당하게 은조를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사영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고 이 결혼이 은조를 위험에 빠뜨릴 것임을 알게 된다면 임재희는 자신의 결정을 바꿀까요?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임사형과 임사희가 신뢰를 가지고 은조의 집에 옵니다. 홍민죽과 은조는 크게 놀랍니다. 홍민죽이 걱정하며 말합니다. 도승지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이의 일은 이미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도승지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홍민죽, 우리는 예전에 친구였는데 당신이 오해 때문에 은조를 데려가면서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나는 매우 슬프고 고민했습니다. 홍민죽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죽을 병든 아버지를 위해 은조를 청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아들에게 청혼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미리 알았다면 내가 죽더라도 절대 이 혼사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사형이 즉시 말합니다. 홍민죽, 당신이 나를 오해했습니다. 나는 정말 은조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조가 나에게 당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나도 이 일로 매우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시 혼례를 치러 은조를 내 아들에게 정식으로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왕이 갑자기 사냥을 가시고 당신이 집에 없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당신에게 사죄하고 은조에게 정당하고 제대로 된 명분을 주려 했는데 한 발 졌습니다. 홍민죽,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 내가 온 것은 내 잘못을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로 우리의 우정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사영의 말을 듣고 홍민죽의 마음이 조금 풀어집니다. 적어도 임사형에게는 아직 의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조는 홍민죽이 극진히 아끼는 딸이었습니다. 그는 은조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말합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 나도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임사형, 이 모든 것이 오해라면 넘기도록 합시다. 하지만 은조를 당신 아들에게 시집 보내는 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은조가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때 은조가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는데 임사영이 직접 와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 은조가 즉시 말합니다. 대인님, 저는 출신이 천한데 귀댁의 며느리가 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앞으로 홍대인님과 어머니를 평생 모시며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조가 거절하자 도승지가 매우 화가 나지만 여전히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은조야, 너는 정말 효녀구나. 하지만 잘 생각해 보아라. 네가 행복하고 평안해야 부모님도 안심하실 거다. 설마 우리 집 임사희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 그 아이는 서자지만 매우 뛰어나고 문무를 겸비했는데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거냐? 은조가 멍해집니다. 그녀는 도승지가 임사희를 위해 자신을 청혼할 줄은 몰랐습니다. 본래 임가 두 형제 모두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으니 누구와 결혼해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열태자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조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승지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둘이서 이야기 좀 해보고 대답해라. 임사희는 하림 아가씨를 거절했는데 그것은 감정이 없어서였다. 하지만 내가 너를 그에게 주겠다고 하니 바로 동의했다. 이는 그가 너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세상에 임사희 같은 사람 찾기 어렵다. 은조가 난처해하자 홍민죽이 말합니다. 도승지님, 둘이서 이야기하게 두고 우리 둘이서 차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도승지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두 사람이 떠난 후 은조가 말합니다. 소가님, 왜 소가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까? 대인님이 강요하신 겁니까? 저는 소가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제발. 은조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임사희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왜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거절하는 건 태자 때문이냐? 내가 그보다 어디가 부족하냐? 은조야, 잘 생각해봐라. 너와 태자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다. 내 아버지와 황실 사이에는 세대를 이어온 원한이 있다. 태자의 형인 국왕이 내 가문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도 아직 그에게 마음이 있느냐? 그를 잊어라. 나와 결혼해라. 적어도 내게는 든든한 뒤가 생기고 내 가족도 덜 고생할 것이다. 나도 이제 그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우리 둘 다 이득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은조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감정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더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 행복해지십시오. 저와 태자는 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그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는 부모님이 즐겁고 평안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은조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사이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태자가 포기할 거라 생각하느냐? 그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그는 계속 너를 꿈꿀 것이고 너를 괴롭혀 네 아버지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게 좋으냐? 정말 어리석구나. 나와 결혼해라. 그것이 그가 너를 포기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도 너와 결혼하면 많은 이득을 얻는다. 우리 둘 다 손해볼 게 없다. 이 혼사를 우리 사이의 암묵적 협정으로 보자. 어때? 임사희의 말을 듣고 은조의 마음은 완전히 흔들립니다. 그녀와 태자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은조는 자신 때문에 태자가 태후와 국왕에게 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은조는 이 혼사에 동의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홍민죽은 원래 은조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지만 은조가 태자에게 가진 감정을 생각하니 이 비극적인 사랑에 깊이 빠지면 딸이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황궁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았지만 여전히 모든 결정을 은조에게 맡겼습니다. 은조가 혼사에 동의하자 홍민죽은 조금 안도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임사희는 여전히 도승지와 형이 왜 반드시 은조를 아내로 삼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은조를 전혀 소중히 여기거나 잘 대해준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이 혼사에 동의한 것은 자신도 진심으로 은조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사희는 진짜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 도승지를 찾아갑니다. 우연히 두 부자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그 천한 계집애만 손에 넣으면 홍민죽은 절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반역 계획이 곧 실현됩니다. 도승지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홍민죽은 벼슬이 잘렸지만 여전히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그 녀석이 쓸모없는 건 아니었군. 은조가 우리 손에 있는 한 그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모든 일이 거의 성공이다. 병사 모집은 어디까지 됐느냐? 아들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합니다. 이미 다 모았습니다. 이제 때가 오기만 하면 황궁으로 쳐들어가 국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승지가 득이양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좋다, 좋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날이 왔구나. 하! 은조가 자신이 임사형에게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가오는 혼사가 은조와 홍가를 위험에 빠뜨릴 것임을 알게 된다면 임사희는 결정을 바꿀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